여러분, 야구 모자가 원래 야구 선수들이 쓰던 모자였다는 거 아셨어요? 저도 처음 알았을 때 정말 놀랐어요. 매일 보는 모자인데 말이죠.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왜 한 번도 의심 안 해봤을까요? 이 모자는 둥근 크라운에 뻣뻣한 챙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앞면에는 보통 디자인이나 로고가 딱 박혀있죠. 역사적으로는 스포츠팀, 특히 야구팀 로고가 많았다고 해요. 혹은 기업 홍보용으로 회사 이름이 박히기도 했고요. 사이즈는 딱 맞는 것도 있고 뒤에 조절 장치도 있죠. 고무줄, 플라스틱, 벨크로, 지퍼, 슬라이더까지 다양해요. 이거 다 다른 사람 머리에 맞춰 조절하려고 있는 거래요. 제일 중요한 사실은 야구 모자는 전통 야구 유니폼의 일부라는 거예요. 선수들이 태양으로부터 눈을 가리려고 챙을 앞으로 향하게 썼던 거죠. 이거 진짜 신기한 게요. 1980년대 이후부터 대중화됐대요. 미국뿐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요. 그냥 햇빛 가리는 용도뿐 아니라 패션 아이템으로도 자리 잡았고요. 생각해보면 운동장에서 태양 피하려고 쓰던 모자가 지금은 패션이라니. 이런 사실을 알고 나니까 야구 모자가 더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다음번에 야구 모자 보면 선수들이 눈 가리던 모습이 떠오를 거예요. 이렇게 일상 속 물건에도 숨겨진 이야기가 많다니 진짜 신기해요. 또 다른 흥미로운 TMI 다음에도 들고 올게요. 기대해주세요. 레고 블록이 세상에 6천억 개 넘게 생산된 거 아셨어요? 상상조차 안 가는 숫자죠. 저도 처음 알았을 때 놀랐어요. 매년 360억 개의 레고 블록이 새로 만들어진다고 해요. 초당 1140개가 넘는 속도라니 정말 대단하죠? 레고는 1939년 영국 키디크래프트 블록에서 영감을 받았대요. 우리가 아는 레고는 1949년부터 생산되었답니다. 덴마크에서 시작해 지금은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ABS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서 서로 딱 맞게 끼워지죠. 이게 바로 레고의 핵심 기술. 어떤 모양이든 만들 수 있게 해줘요. 차량, 건물, 심지어 작동하는 로봇까지. 가능성은 무한대예요. 만든 모델은 해체해서 또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죠. 이게 레고가 지금까지 사랑받는 진짜 이유 같아요. 게다가 레고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장난감 제조업체래요. 작은 블록 하나가 이렇게 큰 역사를 만들다니 정말 대단하죠. 레고랜드 테마파크도 전 세계에 10개나 있다는 사실. 영화, 게임까지 만들어지며 팬 커뮤니티도 엄청나요. 레고 블록의 이름 레고는 덴마크어로 잘 놀다라는 뜻이래요. 어쩐지 레고만 잡으면 시간이 순삭되는 이유가 있었네요. 다음번 레고를 볼 때는 이 모든 스토리를 떠올려보세요. 작은 블록 안에 숨겨진 거대한 세상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생수가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궁금한 적 있으세요? 단순히 갈증 해소뿐 아니라 더 많은 이유가 있답니다. 생수는 우물이나 샘물 등 다양한 곳에서 와요. 역삼투압이나 증류수를 사용하기도 하죠. 탄산이 있거나 없고 작은 병이나 큰 병에 담겨 나와요. 하지만 수돗물 대신 생수를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요? 편리함이 가장 큰 요인이죠. 그냥 집어들고 가면 되니까요. 맛도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생수 맛을 더 선호하죠. 많은 사람들이 수돗물보다 생수가 더 안전하다고 믿어요. 하지만 환경 비용은 엄청나답니다. 플라스틱병 생산과 처리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더 지속 가능한 방법이 요구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일부 브랜드는 이제 정화된 물을 캔에 담아 팔아요. 왜 캔이냐고요? 미세 플라스틱과 화학물질 문제 때문이에요. 이런 변화는 친환경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죠. 다음번에 물을 고를 땐 포장재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더 지속 가능한 선택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마시는 음료에도 이렇게 많은 고민이 담겨있다니 놀랍죠? 작은 선택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답니다. 혹시 편의점에서 물건 계산할 때 바코드가 여러 번 스캔되는 경험 해보셨나요? 한 번에 안 읽히고 심지어 계산원마다 스캔 방식이 다른 거 눈치채셨죠? 이거 진짜 신기한 게요. 바코드 스캐너가 단순히 그림을 읽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는 스캐너는 사실 빛, 렌즈, 센서로 이루어진 작은 컴퓨터예요. 평범한 스캐너처럼 빛을 쏴서 바코드 이미지를 읽어드리죠. 그런데 이 데이터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회로가 숨어있죠. 이 회로가 바코드 이미지를 분석해서 숫자로 변환하는 디코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스캐너가 바코드를 읽는 방식은 마치 비밀 코드를 해독하는 과정과 같아요. 즉, 그냥 찰칵이 아니라 분석하고 변환해서 전송하는 복잡한 과정인 거죠. 저도 처음 알았을 때 놀랐어요. 왜 한 번에 안 읽히나 했더니 스캐너가 바코드 정보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오류가 나요. 바코드 손상, 인쇄 불량, 빛 반사 등 여러 이유로 디코더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원들이 각도나 거리를 조절하며 최적의 스캔 지점을 찾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당연한데요. 매번 완벽하게 스캔될 수는 없는 거죠. 그들이 이 특별한 디코더 회로를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거였어요. 다음번엔 스캐너가 여러 번 찍어도 아하 하고 이해하게 될 거예요. 이런 작은 기술이 우리 일상에 숨어있는 거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바코드 하나에도 이렇게 복잡한 과학이 담겨있다는 사실. 다음에 편의점 갈 때 바코드 스캐너를 다시 보게 될 거예요. 매일 보는 물건에도 이런 비밀이 숨어있답니다. 매일 보는 빵 봉투끈 혹시 그냥 버리셨나요? 이 작고 평범한 플라스틱 조각이 사실 대단한 발명품이에요. 빵집에서만 쓰는 줄 알았죠? 사실은 과일 봉투에도 쓰여요. 심지어 우편물이나 작은 물건을 묶는데도 활용돼요. 이 빵끈의 공식 이름은 오클로페니드라고 불려요. 1950년대에 발명된 빵끈은 처음부터 빵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원래 과일 봉투를 효율적으로 밀봉하려고 만들어졌어요.
놀랍게도 수동으로 봉투 묶는 것보다 훨씬 빨랐죠. 그리고 빵 봉투에 적용되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이 빵끈 덕분에 빵의 신선도가 훨씬 더 오래 유지될 수 있었어요. 거의 밀폐에 가까운 상태로 봉투를 막아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빵이 더 오랫동안 촉촉하고 맛있게 보존됐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이 작은 디테일이 큰 차이를 만들어요. 또한 빵끈의 색깔마다 생산 날짜를 나타내기도 해요. 이것은 유통업체들이 빵의 신선도를 관리하는 비밀 코드였죠. 저는 이걸 처음 알았을 때 정말 신기해서 놀랐어요. 다음번에 빵끈을 볼 때 이 작은 발명의 위대함을 느껴보세요. 우리의 일상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는 정말 많습니다. 이거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저도 매일 보면서 몰랐던 사실. 또 어떤 사물에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핸드폰이라고 하면 외국인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 아셨나요? 저도 처음엔 놀랐어요. 분명 영어 같은데 말이죠. 정답은 바로 콩글리시 때문이에요. 콩글리시는 한국식 영어로 영어 단어를 한국식으로 쓰는 거죠. 핸드폰은 모바일폰이 정확한 영어 표현이랍니다. 1975년부터 쓰였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오래됐어요. 미국 문화 영향으로 한국에서 널리 쓰이게 되었죠. 신기하게도 북한에서는 콩글리시를 사용하지 않아요. 콩글리시는 영어 단어인데도 원어민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샤프는 메커니컬 펜슬이 정확하고요. 커닝은 치팅이 맞는 표현입니다. 원룸은 스튜디오 아파트먼트나 원룸 아파트먼트로 써야 해요. 재미있게도 한국에서는 영어를 럭셔리함이나 젊음을 나타낼 때도 써요. 소피스티케이션과 모더너티도 영어로 표현하려는 경향이 있죠. 이런 현상 때문에 생긴 단어가 바로 콩글리시인 거예요. 일본에서 만들어진 스도 잉글리시 단어가 한국으로 넘어온 경우도 있어요. 이제 핸드폰 대신 모바일폰이라고 하면 더 똑똑해 보이겠죠? 다음에 외국인 친구를 만나면 콩글리시 퀴즈를 내보는 건 어떠세요?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콩글리시가 진짜 많아요. 오늘부터 콩글리시 찾기 게임 시작해봐요. 여러분, 테이프가 물이나 열 없이 어떻게 착 붙는지 아셨어요? 진짜 신기하게 그냥 누르기만 하면 바로 붙잖아요. 옛날엔 물 묻히거나 뜨겁게 달궈야 붙었다는 거 아세요? 저도 처음엔 무슨 마법이지 싶었어요. 비밀은 바로 압력이 핵심인 특별한 접착제 덕분이에요. 이걸 압력 감응 접착 테이프, 줄여서 PSA 테이프라고 해요. 테이프는 셀로판, 비닐 같은 재료 위에 접착제를 바른 거예요. 종이, 천, 심지어 금속 포일도 베이스가 될 수 있대요. 핵심은 물이나 열 대신 손가락으로 누르는 압력이죠. 이 압력이 접착제를 표면에 쫙 밀착시켜서 붙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데 누가 먼저 이걸 생각했을까요? 어떤 테이프는 서로 안 붙게 릴리스 라이너도 있어요. 이게 없으면 양면 테이프는 그냥 뭉쳐버릴걸요? 신기하게도 접착제층을 여러 개 쌓은 테이프도 있대요. 특정 기능 때문에 프라이머나 인쇄층까지 넣기도 한다네요. 한쪽만 붙는 게 싱글, 양쪽 다 붙으면 더블 테이프고요. 일상에서 너무 당연했던 테이프에 이런 과학이 숨어있다니. 저도 처음 알았을 때 진짜 놀랐어요. 매일 쓰는데 몰랐던 거죠. 앞으로 테이프 쓸 때마다 이 비밀을 기억해보세요. 사소하지만 다 이유가 있었다니 정말 신기하죠? 바나나가 사실 과일이 아니라 채소라는 거 아셨어요? 정확히는 식물학적으로 베리에 속하는 열매예요. 진짜 놀랍죠? 저도 처음 알았을 때 매일 먹는 바나나의 정체에 깜짝 놀랐어요. 그럼 왜 바나나를 과일이라고 부를까요? 여기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과일은 씨앗을 품은 식물의 열매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바나나는 어때요? 씨앗이 거의 없거나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이게 바나나가 특별한 이유예요. 씨앗 없이도 열매를 맺는 거죠. 이런 현상을 단위결과라고 하는데 씨앗 없이 자라는 열매를 뜻해요.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야생이 아닌 개량종이거든요. 대부분 두 야생종, 무사 아큐미나타와 무사 발비지아나의 혼합종이에요. 이 종들이 합쳐지면서 씨앗 없는 지금의 바나나가 탄생한 거죠. 그리고 바나나는 나무에서 열리는 게 아니라 사실 풀에서 열린답니다. 우리가 바나나 나무라고 부르지만 식물학적으로는 거대한 풀이에요. 그래서 바나나는 열매이면서도 베리이고 나무가 아닌 풀인 거죠. 전 세계 135개국에서 재배되며 인도와 중국이 최대 생산국이에요. 그냥 먹는 것 외에도 칩, 카레, 튀김 등 다양하게 요리돼요. 심지어 껍질로 종이나 직물을 만들기도 한답니다. 버릴 게 없죠? 다음번에 바나나를 드실 때 이 놀라운 사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매일 보지만 몰랐던 바나나의 진짜 정체.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찾아와 드릴게요. 여러분, 신용카드 번호가 사실 은행 계좌 번호가 아니라는 거 아셨어요? 저도 처음 알았을 때 깜짝 놀랐다니까요. 매일 쓰는 카드인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카드 번호는 프라이머리 어카운트 넘버, 줄여서 펜이라고 불려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같은 모든 결제 카드의 고유 식별자예요. 근데 이게 은행 계좌 번호랑은 다르다는 거죠. 카드 번호는 주로 카드 발행사를 식별하는 데 쓰여요. 앞부분 몇 자리가 발행사를 알려주는 접두사 역할을 한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숫자들은 발행사가 고객을 식별하는 데 사용돼요. 이 식별 정보가 고객의 지정된 은행 계좌와 연결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카드 번호 자체가 계좌 번호는 아닌 거예요. 진짜 신기하죠? 충전식 선불카드는 재충전 가능해야만 고객과 연결된다네요. 카드 번호는 ISO/IEC 7812 표준에 따라 할당됩니다. 카드의 앞면에 양각으로 새겨져 있고 마그네틱이나 칩에도 인코딩되어 있어요.
심지어 카드 뒷면에 인쇄되기도 합니다. 이게 은행 식별 코드 BIC, 나 미국 내 은행 계좌 식별 코드 UPIC랑은 달라요. 생각해보면 당연한데 직접 듣기 전엔 몰랐던 사실이죠. 이제 카드 볼 때마다 새롭게 보이실 거예요. 다음번엔 어떤 신기한 사실을 찾아볼까요?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플라스틱 제품의 기호, 재활용된다는 뜻인 줄 아셨죠? 사실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이건 수지 식별 코드로 플라스틱 종류를 알려주는 기호예요. 1988년 플라스틱 오염 문제로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졌대요. 숫자 01은 페트, 02는 HDPE처럼 재료를 구분하는 거죠. 2008년부터 ASTM에서 관리하고 유럽연합도 확장해서 사용 중이에요. 하지만 이 기호는 재활용 여부를 표시하지 않아요. 많은 소비자가 저처럼 재활용된다고 오해하고 있죠. 이게 바로 위시사이클링을 만들어요. 재활용 안 되는 게 섞여서 재활용을 더 어렵게 하는 거죠. 미국 환경보호국 권고로 2013년에 기호가 바뀌었어요. 화살표 대신 솔리드 삼각형으로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제조사가 옛날 화살표 기호를 쓰고 있죠. 저도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정말 놀랐어요. 매일 보던 기호가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이제 플라스틱 제품 볼 때마다 다시 보게 될 거예요. 다음번 재활용 분리수거할 때 꼭 기억하세요. 단순한 숫자지만 지구를 위한 중요한 정보였죠. 생활 속 숨겨진 이야기 다음에도 들려드릴게요. 구독하고 더 많은 비밀을 알아보세요.